자, 이어서 제1회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 제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2강은 객관식 11번입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동체 관리 법령상 공동체 관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체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 공동체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 관리계약은 입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관리계약은 새로 이사한 사람도 지켜야 됩니다. 나 이제 이사 왔네 그러면 안 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 뜻이고, 네 번째,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입자 등은 그 공동택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체에게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입자 등 사용자도 내야 되죠.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주 쉬운 질문이죠. 1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관리체는 공동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장기전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된다. 소유자한테만 걷죠. 사용자는 장기전 충당금을 안 냅니다. 소유자만 냅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냈으면 관리비 용기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가 냈으면 소유자가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이때 소유자가 확인서 가지라고 그러면 이 사용자가 관리처한테 가가지고 확인서를 받는데 이때 관리처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은 특별법, 또 공공택특별법상 거기서는 이 장기선 충당을 뭐라고 하냐?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해요. 특별선 충당금. 이때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누구로부터 걷느냐? 임차인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고, 공공임대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여기도 똑같이 임차인한테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임대택은 임대 주체가 스스로 적립합니다. 특별선 충당금을. 근데 여기는 관리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무엇을? 장기선 충당금.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갑시다. 공동택 관리법상 원칙적으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4급 상당 공무원 됩니다. 4급 이상부터 됩니다. 되고, 두 번째,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인 자 안 됩니다. 부교수부터 됩니다. 부교수 이상인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다음에 검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되죠. 판검사,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맞습니다. 되고, 네 번째, 소장님, 주택관리사로서, 주택관리사입니다. 보가 아니고, 사로서 소장님인데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10년 근무한 분. 10년 근무한 분 됩니다. 왜? 10년 이상 되니까. 다섯 번째,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지식하시고 그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되기 때문에 15년 이상은 반드시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냐? 2번. 조교수가 아니라 조교수는 안 되고 부교수 이상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공무원은 4급 이상부터 됩니다. 이어서 13번입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소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잘 나온 것이죠.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고의도 되고 과실도 되고 다 들어갑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만이 아닙니다. 과실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했으면 그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배상할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 세 가지,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이 세 가지 하게 되는데, 보증보험은 보험회사 같은 데 하게 될 것이고,
공제는 주택관리자단체에다 가입하고 공탁은 법원에다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금액이 문제죠. 금액 500세대 이상이네. 500세대 이상은 얼마죠? 5천만 원 맞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2번 맞네. 2번도 맞죠? 그러면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이죠.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세 번째 잘 나오면 2번은 잘 나오는 겁니다. 500세대 이상 3천만 원,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천만 원, 500세대 미만 3천만 원. 이거 작년에 나왔잖아요. 작년에 중간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너무 쉽게 나왔죠. 세 번째 주택가격 등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갈아탄단 말이죠.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갈아탄다. 이때는 보증보험 설정 효력이 소멸하는 후에 할 수 있다? 안 되죠. 소멸되기 전에 갈아타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아주 상식적인데 잘 나와요, 이거.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말이죠. 뭐 현대에서 뭐 삼성으로 갈아탄다 할때 그 기간 내에 갈아타야지 끝나고 며칠 있다 갈아타면 큰일 나죠. 중간에 사고 나면 안 되죠.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 등이 해당 공동택의 관리사무장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한 날 또는 사망 날부터 몇 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느냐? 3년 내는 다시 가져갈 수 없습니다. 3년 이내는 안 돌려줍니다. 3년 이내는 안 돌려줍니다. 왜요? 혹시 그만둔 다음에 사고 난 게 발견될까봐 3년 지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사망했으면 이제 민법적으로 사망했으면 상속인들이 3년 있다가 받아가야 되겠네. 3년 기다렸다가. 다섯 번째, 입대위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입대위와 주택관리사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범 이런 걸 갖다가 효력을 첨부해가지고 공탁기관에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채무명인데 이 채무명을 갖다가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만 돈을 지급합니다. 5번도 그대로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다. 끝나기 전에 갈아타야 되죠. 이어서 14번 공동택 관리법률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주 기본적을 냈습니다. 주택관리업은 위탁관리죠. 첫째, 옳은 걸 골라보거라. 1번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장에 등록한다? 아니죠.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국토교통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장한테 등록은 뭘까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대지정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장한테 등록하죠. 등록사업자. 연간 20세대 이상, 예외 3세대 이상,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 이럴 때 국토교통장 등록하고 그때 국토교통장한테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법인 3억 원, 개인상 평가 6억 원이죠. 자, 이어서 2번 봅시다. 옳은 거예요. 등록을 한 자가 말소됐다. 누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한테 말소됐으면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틀렸어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것도 잘 나오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것도 잘 나옵니다. 세 번째, 자본금 얘기네요. 이것도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작년에 자본금 2억 원.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다? 아닙니다. 2억 원 이상이죠. 주택가입자 자본금 2억 원 이상입니다.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틀렸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들입니다. 네 번째,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하려면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맞고 5번 왜 틀렸을까?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대해서는 공동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상법을 준용한다? 아닙니다. 민법 중 상법이 아니라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위임은 우리가 계약에서 유명 계약에 1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계약이 여행자 계약이죠. 그 중에서 위임은 그 중에 하나인데 유명 계약 중에 하나인데 여기 주택관리업자는 수임인이에요. 수임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고 틀린 이유는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5번 갑시다. 좀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는데,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게 뭐냐 그 뜻입니다. 1번 등록상을 변경시키고 말소식을 하지 않은 주택관리업, 임대관리업자. 이거 500만 원 과태료 맞습니다. 두 번째, 분기마다 시장 구순약에 현황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관리업자.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인데 이때 시장 구순약이 이 분기마다 주택임대관리업자한테 신고받으면 누구한테 보고 올릴까요? 이거 좀 합시다. 2번 시장 등이 이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분기마다 보고받았어요. 누구한테 시장 구순약이 보고를 올릴까요? 주의할 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 올리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하면은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과태료고 500만 원이야. 세 번째,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했단 말이죠. 그때 500만 원 과태료. 네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즉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야 돼요. 그 임대사업자는 이때 과태료 문제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요건 1,000만 원짜리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하지 않았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또 뭐가 1,000만 원 이하면 대표적인 게 특별손 충당금. 특별손 충당금 적립하지 않은 자도 일단 1,000만 원입니다. 특별손 충당금 적립하지 않은 자도 일단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번은 1,000만 원이다. 답은 4번이 됐고, 다섯 번째, 임차인 대표와 관리계약 개정 제정을 협의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가. 이건 임차인 대표는 협의가 아니죠. 누가 협의하죠? 임대사업자고. 그래서 임차인 대표가 임대사업자한테 협의합시다. 어떤 것에 대해서 관리계약 제정 개정. 이거 협의사항이거든요. 이걸 협의하지 않더라. 이때 임대사업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000만 원이다. 4번만. 이어서 16번 들어가겠습니다. 공공택특별법상의 용어적이다. 가장 옳은 거,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최근에 통합공공임대가 새로 들어갔죠? 거기 1번, 통합공공이 뭔가를 갖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1번, 가장 옳은 거. 통합공공임대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주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택을 말한다. 이것이 통합공공임대고 맞습니다. 일부러 넣어놔서 이 맞는 걸로 새로 생겼으니까 얘를 알아놓으라고, 얼굴도 알아놓으라고 넣어놨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왜 틀렸을까? 행복택. 행복택은 2년 전쯤에 주관식 나왔어요. 행복택 적는 거 되게 쉽게 나왔어요. 행복택이란 뭐냐? 주관식 나왔습니다. 이 공공택 특별법이나 민간 임대 주택관 특별법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 여기 공공택 특별법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가 행복택 적는 게 나왔다고요. 2년 전쯤에 되게 쉽게 나왔죠. 행복택이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재정이나 주택도시 지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젊은층과 노인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택이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노인 등하고 노인층 빠져야 돼요. 절대 이 공공택 특별법에 노인을 갖다가 명식으로 명시한 건 없어요. 취약계층으로 혹시 숨겨져 있는지 몰라도 다 젊은층 이런 얘기만 나오지 노인이란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 2번도 틀렸고 노인 등 틀렸고 노인층 틀렸습니다. 세 번째,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택을 공공택 사업자하고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걸 말한다? 용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택을 공공택 사업자 외자에게 매각하는 거. 공공택 사업자 말고 다른 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결국에 임차인이나 제3자가 되겠죠. 그것이 분양전환의 용어정입니다. 한 번 더 틀렸네. 공공택 사업자 외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외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아닌 자한테 매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임차인이나 제3자한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파는 걸 분양전환을 부르고 민간임대는 뭐라고? 민간임대는 양도라고 합니다. 민간임대는 양도라고 부르죠.
주는 이제 임차인들이 사죠. 그래서 그랬고, 네 번째, 공공매입임대택은 공공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직접 건설은 아니겠죠. 직접 건설은 직접 건설하지 않는 겁니다. 매매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매입이니까 건설을 하지 않아요.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므로 틀렸고. 다섯 번째, 장기 전세택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기존택을 임차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전대하는 공공임대다. 임차해서 전대한다. 전대차잖아요. 민법상 전대차 하는 겁니다. 이걸 장기전세가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거는 기존주택 전세임대택, 기존주택 전세임대택을 얘기합니다. 5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택이다. 이 전자는 전세할 때 전세가 아닙니다. 우리 전세에 들어간다 전자가 아니라 전전세 있죠? 전전세 할 때 전자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럼 장기전세는 뭐냐? 들어만 넣으세요. 장기전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정이나 주택도시 지원받아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장기전세입니다. 전세 계약 방식으로. 자, 그래서 5번 틀렸다. 용어절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1번이 맞았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요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했습니다. 제가 접니다라고 통합공공임대라고 새로 1번 넣어놨어요. 이어서 17번 갑시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집합 건물법은 딱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오고 또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객관식 한 문제씩 꼭 나왔어요. 주관식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객관식 나오고 한 문제 나오는데 봅시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거. 이건 조금 어렵긴 했어요. 이건 집합건물법 치고는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낸 겁니다. 어렵게 낸 겁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까다롭습니다. 규약과 공정조서로서 공용부분을 정하는 경우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를 된다. 맞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번 맞고 이게 뭔 소리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설명. 규약을 맺었던 게 않고 공정증서였어요. 이건 뭡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했다는 얘기죠. 구분 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규약이나 공정증서였다는 것은 구분 소유자 동의 받아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공용 부분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겁니다. 원래 공용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공정증서상 공용 부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구조상 공용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공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은 여럿이 같이 쓰는 거는 규약상 공용 부분, 공정증서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인데 구조상은 쉬워요. 이건 뭐냐면은 복도 계단 같은 거. 구조적으로. 자, 복도 계단. 공용 부분이죠. 같이 다니니까. 그러면 등기할 때 3층 복도는 공용 부분이다라고 등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4층 계단 공용 부분이다 등기할까요? 안 해죠. 안 해요.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등기해요. 얘네들은 등기합니다. 왜 할까를 설명합니다. 왜 할까? 규약상, 공정상은 등기한다. 왜 그럴까? 여기 이제 구분 소유자가 9명인데 여기 103호가 A였어요. 103호가 전위 부분이죠. 구분 소유자 A가 있어요. A가 이사 간다 가버렸어요. 이사 간다 갔는데 나갈 때 이거 A가 팔려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구분 소유자가 계약을 맺거나 공정유서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걸 샀습니다. 사면은 사가지고 이걸 독서실을 만들었어요. 독서실로. 독서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건 공용 부분 아닙니까? 공용 부분이죠. 어떻게? 계약 맺거나 공정해가지고 이거 공용 부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 뭐였는데? 전유 부분이었는데 전유 부분에서 뭐로 변했어요? 공용 부분으로 변했죠? 이제는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이다라고 취지에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것이 1번입니다. 그러나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복독에다 뭐라 등기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공정상 공용 부분은 옛날에는 전유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인할까봐 이제는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고요. 맞고 2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는 남의 땅에다 졌단 말이죠. 구분소유자들이 그 전유분의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땅 주인은 그 구분소유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남의 땅에다 이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그 건물주들한테 철거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가로 나한테 팔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로 팔어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공용부분에 관리하는 사항. 공용부분 관리는 원래 통상계류예요. 과반수. 통상계류 과반수인데 보존에 있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민법에 똑같죠. 민법상 공유에 있어서 보존에 있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보존에 있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 생긴 제도죠. 이거 좀 어렵죠. 참 생소할 겁니다. 전유 부분이 100개 이상으로서 호실이 100개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들이 외부 감사의 법률에 따른 감사인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된다. 그 관리인은 회계감사 받으라는 뜻입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1회 이상. 근데 이 전유 부분 호실이 몇 개 이상이냐면 100개가 아니라 150개 이상입니다. 150개 이상. 새로 들어간 내용이죠. 일부러 어려운 걸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150개 이상. 처음 얘도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150개 이상 이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나는 외부감사 받아야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위의 경우에 이 회계감사 받아야 되는데 관리단내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 결의했다. 3분의 2 이상 결의해서 그 관리는 굉장히 깨끗한데 뭐하러 받아 돈 들어서 라고 해서 안 받기로 결의했으면 그 애는 안 받아도 됩니다. 얼마 결의해서 3분의 2 이것도 세는 거죠. 3분의 2 이상 결의해가지고 안 받자 그럼 안 받아도 된다 그 뜻입니다. 4번, 5번은 새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집합관법 치고는 조금 약간 깐깐한 문제였습니다. 18번 갑시다. 수방기본법률상 수방법무장이나 수방수장이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조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흡연금지 담 피우지 마쇼. 2번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자의 주소와 설명을 할 수 없어. 소유자, 관리자, 점자 이게 뭐냐면 관계인이에요. 소유자, 관리자, 점자를 우리가 소위 관계인이라고 부르죠. 의 주소나 설명 앞서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공무원한테 옮기시오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하여금 옮기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재처리, 타고 남은 거 그것도 불나니까 하도록 할 수 있고 네 번째 불에 탈 수 있음을 함부로 버리던 위험물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게 하는 거 당연하죠. 당신 거요? 옮기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뭐죠? 화재 경계주기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 경계주구 여기를 화재 경계주구를 지정한 거예요. 목조 건물 밀집하니까 화재 경계주 지정하죠. 맞죠? 근데 왜 답이냐? 5번 문제를 보니까 누가 명령하는 거?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사장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화재 경계주구는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명령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5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19번입니다. 화재방 수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정인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수소 등 지하구. 지하구는 뭐냐면 지하에다 공간 마련해가지고 전기선도 지나가고 수도도 지나가고 케이블도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죠. 는 특급 1급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얘네들은 특급 1급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은 절대 특급 1급 안 됩니다. 다만 지하구는 2급은 됩니다. 2급은 되죠. 특급 1급은 절대 안 되고 지하구는 2급입니다. 2급. 지하구는 2급입니다. 2급. 그러면 이 수방 안전관리 대상은 몇 급까지 있냐? 수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까지 있죠. 주로 시험지는 어디서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냐면 이게 특급과 1급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1번은 그래서 맞고 2번 봅시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안전관리자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아파트가 아닐 때는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바로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 알아놓으세요.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때 보조자 선임합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때 보조자 선임한다. 이게 작년인가 나왔을까요? 어쨌든 2번도 맞고,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나 또는 보조자를 해임했어요. 해임한 날부터 14일 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한다. 또는 여기 원래는 안전관리자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한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왜 틀렸냐? 14일이 아닙니다. 답은 왜 14일이 아니야? 30일이기 때문에 30일 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이 아닙니다. 30일. 실무에서도 배울 것 같은데,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번째. 답은 3번이고, 네 번째, 14일 대신 30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때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한다. 맞습니다. 2년간 보관합니다. 2년간 맞고요. 다섯 번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정밀 점검, 두 가지가 자체 점검입니다. 소방시설 등에서 작동 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4일이 아니라 30일이다. 다만 옆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앞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게 문장이 되겠습니다. 골치고는 좋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수정이 다 돼서 올라갑니다. 다 수정해서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서 2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등록 등에 대해서 등록 등. 여기 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등록 등이니까 다른 것도 얘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등에 대해서 씁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올 만합니다. 좀 깐깐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좀 약간 쉽게 나오는데 이건 깐깐하게 냈습니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제조 수입업자,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자입니다. 는 승강기 관리처로부터 승강기 유지 관련 부품 제공 요청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2일 내에 요청에 따른다. 아주 중요하죠. 2일 내에 부품 줘야 되죠. 맞습니다. 2일.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이거. 2일은 되게 잘 나옵니다. 맞고. 두 번째, 유지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한테 하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체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는 하도할 수 있어요. 원래 안 되지만 관리체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는 하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업자가 관리체인 경우는 유지관리업자가 관리체인 경우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비운된 자를 말합니다. 이 관리체를. 유지관리업자가 관리체 때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자 규정된 자를 갖다가 서면 동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승강기 유지관리를 한다. 누구한테 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안전부령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업자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제조수입업자도 역시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제조수입업자도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네 번째,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 관련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해야 된다. 승강기나 부품 팔았으면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돈 받거나 돈 안 받고 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거 부품 단종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만약에 무슨 장치 나왔다가 이제 단종됐으니까 부품 안 넣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5번이 틀렸는데 틀린 거 물어봅니다. 5번 틀렸습니다. 유지관리업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는 그날부터 14일 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14일 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일 내. 틀렸습니다. 며칠일까요? 30일. 30일 내 신고합니다.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할 때 30일 내 시도지사한테 신고합니다. 30일 내. 그래서 답은 5번이 됐습니다. 5번.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칙은 약간 깐깐하게 냈습니다. 이어서 21번. 21번입니다. 전기사법입니다. 전기사법론상 한국전력거래소 규정에 대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시장 및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맞죠? 1번은 맞고요. 2번,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서는 이 법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빼놓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합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만 지정합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재단법인 아닙니다. 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할까? 보면 뭐냐면 이 한국전력거래소는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단법인에서 사원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도 역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 운영규칙을 지정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는 누구한테 승인받냐? 이 전기사법은 장관 누구냐면 산업통상자무장관입니다. 산업통상자무장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정관으로 정합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법인, 준용, 입법기술이죠. 사단법인 자체는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다. 22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련 특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다.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맞는 것. 그렇다면 틀린 이유를 다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22번. 이런 건 꼭 중요한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트법상 이 용어정이 있어. 특별히 요거 아셔야 되죠.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그 다음에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이런 건 다 다른 개념입니다. 따로 개념입니다. 따로 개념인데, 특별히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기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특별히 정밀안전점검이 정밀안전진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집안에 속해요. 정밀안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점검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은 다르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이걸 구분을 꼭 풀어야지 쉬워요. 봅시다. 1번. 시설물의 담보층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이 정밀안전, 이겁니다. 이 정밀안전점검은 그 뜻이에요. 관리처가 직접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 유지관리자한테 해야 된다? 유지관리자한테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그 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 두 가지 고릅니다. 이거는 2번을 가야 되니까 그건 지워야 되겠죠.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그건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똑같은 얘기니까. 자, 일단 1번 봅시다. 1번은 틀렸다. 이 마지막으로 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누구한테 시켜야 되냐면, 누구한테 시키냐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인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인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유지관리업자한테 시키지 않아요. 유지관리업자가 약해요. 유지관리업자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죠?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이제 뭐로 변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변한 겁니다. 1번 틀렸다. 유지관리업자 아니다. 2번.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하고 긴급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여기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정기와 정밀이죠. 긴급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관리처는 16층 이상일 때 정기적으로 16층 이상 공동택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실시해야 된다. 이거 틀렸는데 천천히 설명드립니다. 3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은 아주 중요하죠. 뭐냐? 이 몇 종까지 있냐? 이 시설물은 제1종, 제2종, 제3종까지 있게 되는데, 특별히 정기적으로 이 정밀안전단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제1종만 해요.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정밀안전단 제1종 시설물. 이게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제2종은 정기적으로 안 해요. 근데 16층 이상 공동택은 이건 2종이에요. 16층 이상 공동택은 2종이에요. 2종.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안 해요. 얘는 정기적으로 안 합니다. 왜? 1종이 못 됐으니까. 2종이니까. 그리고 공동택 1종이 없어요. 다 2종이에요.
공동토의 일정이 없다. 다 이종이다. 며칠 이상일 때, 16층 이상일 때. 그 이종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밀하는 데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일정이 못 되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일정만 하니까. 그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틀렸고. 네 번째. 민간거래처가 어음표 지급 불능으로 부도냈어요. 안정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는 누가 대신하느냐? 시장 등이 민간거래처를 대신해서 합니다. 이거 비용 어떻게 하냐? 시장이 부담해야 된다? 아니죠. 시장 군수청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민간거래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민간거래처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시장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 부도는 민간거래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이것도 잘 나온 질문이에요. 5번. 답이 5번인데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래는 지진 때문에 내진 성능평가를 받았어야 돼요. 이 건물이. 내진 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던 건물이에요. 안 받았던 건물인데 이제 정밀안전진단 한단 말이죠. 그때는 정밀안전진단 할 때 같이 겸해서 포함해서 받으라 그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관리처는 지진 화산 재해 대처법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 성능평가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 할 때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평가 같이 포함해서 실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진 성능평가 이거 중앙시도 나올 수 있죠. 답은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22번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1번 끝에 그 중복되는 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2강하고 쉬었다가 3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3번이 3강 되겠네요.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김혁입니다. 주택관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는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 누르면 중앙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수모 밴드로 들어간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에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시어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